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참여하는 후보자 등록이 최종 마감이 됐습니다. 5일에 후보자 자격 심사를 한다고 하고 8일에서 9일에 이제 컷오프 여론조사를 하고 10일에 본 경선 진출자가 확정이 되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지금 어떤 걸 가장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수가 네. 80만에 육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책임당원들을 과거에는 뭐 체육관 선거도 있었고 더군다나 당대표는 아예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다 장악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과연 지금도 그럴까? 그게 변수죠. 그러니까는 가장 큰 과연 변수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단 뭐 컷오프가 되든 해서 구체적으로 4명이 이제 결정이 되면 토론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TV 토론이 아마 그 79만의 책임 당원의 의사 결정에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미지 싸움을 했잖아요. 다해진 양말이라든지 남진이라든지 네. 뭐 또 윤심 가지고 지금 서로 그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토론을 통해서 누가 여당으로서 예. 국민의힘의 그 비전을 제대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성공과 함께 그리고 지금 당내에 79만 명이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지만 예. 그게 꼭 윤심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에 이겨야 되니까 총선에 이기려면 좀 전국적인 인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사람의 마음을 자신들이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기 때문에 그게 예.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일단 80만 당원의 지형이 어떻게 작동할지도 궁금하고 이 토론회에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올지 이 부분을 마지막 변수로 보셨는데 자, 어쨌든 지금 양강 후보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인데 윤심을 둘러싼 신경전이 너무 과열되는 그런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요. 네. 어제부터 친윤계 의원들의 안철수 의원 때리기가 이제 좀 본격화된 모습인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해도 너무한다.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지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전국 지표 조사가 아니라 핵심적인 국민의힘 당원의 지표 조사까지 제가 대입해 본다면 예. 겉으로는 여론조사가 안철수 의원이 많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원 비중으로 보면 초박빙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예. 근데 눈여겨볼 것은 수도권에서 많이 차이 나게 안철수 대표가 이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 김기현 의원이 너무 인기가 없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TK, PK를 다 김기현 의원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누구를 지지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K조차도 이길 수 없을 때 실제로 윤핵관들이 실제로 그런 어떤 뭐 윤심을 얘기하면서 더 많이 나올수록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을 때 계속 이런 트렌드가 여전히 안철수 의원이 앞서는 지형을 갔을 때 과연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부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손을 떼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조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되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나쁠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꼭 안철수가 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보낼 거냐. 만에 하나 이 싸움에서 안철수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레임덕에 올립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김기현 대표가 되더라도 당 내부에서의 갈등이 잠재와 있을 뿐이에요. 상당히 많은 반발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 때문에 왜 그런 리스크를 대통령이 안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상당히 중도나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3월 앞두고 계속적으로 지와 같은 안철수 대표 쪽에 말하는 김영호 의원에 대한 때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추이를 아마 대통령실도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도 이 여론 추이를 볼 수밖에 없다. 오늘 한 언론에 안철수 의원에게 윤심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의 대통령실 관계자발 메시지가 실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반나절 정도 사실은 제가 추천드렸던 분에 대한 뭐 인사 문제로 잠깐 이견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녁 때 이제 윤 대통령님과 만나 뵙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은 현명하게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한 당사자가 명확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안철수 후보하고는 단독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 같이 식사한 적도 없다. 차를 마셔본 적도 없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근거해 보면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당연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당원들의 민심은 매우 뜨겁게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저 김기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자, 윤심이 안철수에게 없다 이 보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거 대통령이 직접 한 말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 의중은 진짜 어디에 있을까요? 대통령 의중이 윤심이잖아요. 근데 윤심이 그러니까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김기현 후보를 돕는 의원들을 보니까 정말 그 왜 저작거리에서 윤핵관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거의 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지금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철수 후보를 완전히 그 왜 예. 때리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없는데 맞으니까 때리니까 그 표가 지금 늘어난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요. 그 오히려 안철수 아니 뭐 의원을 지금 말을 키워주고 잘합니까? 있다. 뭐 지금 아직까진 그렇잖아요. 이제 토론할 때 보면은 나오겠지만 네. 그 양말 그 보여준 것도 저는 별로였어요. 예. 오히려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양말을 많이 사야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영세업자들이 사는데 돈 많은 사람이 양말 안 사는 걸 자랑하는 시대는 지금 21세기에 맞지도 않는데 그 양말 보여주는 거 보고 제가 뜨악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남진 씨 얘기가 나오면서 또 그 얘기는 쏙 들어가잖아요. 지금 상황은 안철수 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만 그 주저앉히면 다 된 밥이라고 예. 생각을 했다가 굉장히 적지 않이 당혹해하는 것 같고 글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자기가 일하기 편한 사람이 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럴 거면 그냥 뽑지 왜 이런 경선을 해요? 이게 당내 민주주의잖아요. 아까 그 뭐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강조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됐든 간에 당대표는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그 당을 운영하고 만약에 자기가 대선에 꿈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선 접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예. 아무튼 그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당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통제가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벌써부터 낮에는 김기현 의원한테 줄 서 있다 밤에는 안철수 찾아가는 사람 많다고 예. 김영우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유 정치판이 그게 정치판이에요. 우리 김 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요. 김영우 전 의원이 이제 안철수 의원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현역 의원 중에 밤에 우리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샤이 안철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2014년 서청원 김무성 때와 좀 비슷하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그때와는 다르다고 봐야죠. 그때와는 왜냐하면 보수가 둘이가 확실하게 예. 있는 것이고 지금은 단일 보수에 대한 중성심 경쟁이고 그래서 이 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무리해서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만드실 거예요. 저는 결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문제는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야말로 어떤 뭐 민주적이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이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대통령이 국회를 보는 시각이 그 녹록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을 쳐내고 다음번에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과거에는 개파끼리 격돌하는 공천, 피나는 공천, 옥새 들고 도망다니는 공천이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확실하게 줄을 세우지 않으면, 줄을 쓰지 않으면 공천 안 주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나름대로 그립감을 갖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상당히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한 1년 내부에 검찰 수사받는 국회의원들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추론을 하십니까? 그 알겠습니다. 서청원 예. 김무성 그 과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 당시 김무성 후보 같은 경우는 조직이 강했죠.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아직까지도 조직이 약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여론조사 해보면 적극 지지층, 적극 참여층 이러한 당원들은 여전히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굉장히 잘한다고 보는 그 층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립도 엄청 셌어요. 예. 한 번 눈빛, 레이저 눈빛을 쏘면은 그냥 그 많은 정치인들이 안절부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기억하실래나 모르겠는데 당시 청와대에 초청을 했어요. 이제 당 대표가 된 김무성 의원을. 그런데 김무성 의원을 자신의 맞은편에 파트너로서 앉히지 않고 자기 옆에 앉혀가지고 그게 네. 또 한동안 회자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 대표 간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미묘한 그러한 동학이 작동할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제3자가 보더라도 아이 뭐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몇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 때도 그랬고 당원 당규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뭐 윤심을 두고 지금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이 경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뒤늦게 뛰어든 이분의 득표력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죠.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 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당 되니까 옛날에 못된 버릇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긴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 경쟁. 윤심파리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우리는 왜 친박의 대통령이었다가 진박의 대통령이었다가 문고리의 대통령으로 점점 작아져서 결국 파국을 맞이했던 과거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천하람이 끌어올 수 있는 당원이 천하람 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개혁이라는 어떤 방향성이나 비전은 뭐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좋은 개혁 보수의 주자가 또 나왔구나. 이준석과 천하람은 진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이준석과 천하람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 얘기했는데 어떤 점이 다를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윤핵관을 향해서는 오늘 간신배 등등의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쨌든 천하람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지금 친윤 대 비윤 이 구도는 좀 확실해진 겁니까?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젊은 세대 간에 말하자면 새롭게 이준석 대표 위에 들어온 당원들의 표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준석과 천하람은 다르다 하지만 당의 어떤 지지도와 투표는 또 다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로운 리더의 출연은 기대할 만하고 의미가 있고 또 다소 신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한편으로 이게 안철수 대표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확하게 토론을 해서 안철수 대표가 자기 비전을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일부 표가 천하람 쪽으로 가면서 결국 김기현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그런 구도로 말하면 작동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저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출마와 독자적인 목소리
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전당대회 흥미 요소가 하나 더 등장한 건 맞는데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에서 밤샘 시민 인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쓰러질 때까지 윤핵관 퇴출을 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차별 전략을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지는 저도 지금 이제 네. 궁금해서 지켜보는 입장인데 이 얘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 천하람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힘은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 얘기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준석하고 다르다 그랬는데 정말 달라요. 물론 말 잘하는 거 이런 부분은 같아요. 논리적이고.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처럼 극단적이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천하람은 훨씬 이 등치도 크지만 무게감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굉장히 노숙해 보여도. 중량감이 그렇습니다. 있으시다고요. 그리고 예. 천하람의 장점이 뭐냐면 저 사람 대구 사람이에요. 네. 대구 사람인데 순천 지역 위원장입니다. 이거는 저 젊은 나이에 당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당원들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 시절에 젊은 그 당원들을 15만 명을 네. 그 유입시켰다는데 그 표가 다 오지 않더라도 결국 그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안철수 후보의 표를 뺏어갈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이 윤핵관 정말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하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박수영 의원은 2%에서 3%밖에 안 나오면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라고 오늘 그러면서 예상하던데요. 막 환영한다 그러거든요. 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천하람이 들어오면은 안철수 표를 잠식할 테니까 환영하면서 예. 그러면서 경계하니까 지금 지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의 미래를 봐서는 저렇게 젊으면서 소위 권력자들한테 예. 마치도 주눅 들어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자기 할 말을 저렇게 씩씩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칭찬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단점이 네. 있으면 네. 기회를 봐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의 장점에 단점을 보완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 이준석계 출마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전대판에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칠지 이거 관심 포인트인데요.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허은하 그리고 김용태 두 사람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앞장서서 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이 부분 판단을 할 모양이에요.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통령도 선거 개입이고 그 전부터 다 선거 개입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제 허은하 의원의 경우에 과연 자격 심사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문제가 있어요. 예. 제가 지금 그 개인의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소 정리되는 사안들이 국민이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후보에 있어서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연 그 개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누가 누구를 선거에 도와주고 하는 부분은. 후원 회장을 이제 공식 예. 맡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그것이 때문에, 이제 당원 자격 정지인 사람이 후원회장을 맡을 수 있나 예. 그런 논의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 그게 따라서 규정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예. 그야 뭐 명목상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후원회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걸 개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슬슬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당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지 이준석 대표의 부활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젊은 동력은 필요하지만 이준석의 가치보다는 윤석열 가치가 더 높은 형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을 대변하는 후보들도 그렇게 크게 독보적으로 어떤 성장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당 당대표 선거인 만큼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건 뭐 다 같은 마음일 텐데요. 자,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